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깨에서 세우는 남자. 여러분의 꼬니스 강혜권입니다. 예, 오늘은 쌤이 집에서 이 서재에서 지금 동영상 수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사회문화 교과서 수업이 모두 다 끝났죠. 그러면 우리는 수능을 대비해서 이 사회문화 공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 전에 쌤이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첫 번째가 핵심 개념을 정리하고 체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지금까지 이런 개념 정리 중심으로 쭉 해왔지요. 두 번째가 기출과 예상 문제로 주제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EBS 연계 교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EBS 연계 교재는 첫 번째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쌤의 주로 강의 내용은 수능 완성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능 완성 책이 이 책이죠. 자, 어때? 잘 보인가요? 쌤, 자, 화면에 이렇게요. 자, 이게 수능 완성 책입니다. 지금 수능 완성. 잘 보이죠? 예, 수능 완성. 2020학년도 수능 사회문화는 EBS 교재의 연계 비율이 70% 정도랍니다. 2021학년도에도 이 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쌤이 수능 사회문화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가지고 준비를 해도 100% 완벽하게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중심으로 꼭 마무리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선생님은 수능 사회문화를 출제한다는 출제 교수의 입장에서, 즉 출제자의 입장에서 더 좋은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의 수능 만점을 위해서 수능 완성, 기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완성 책 102쪽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문화의 의미와 관련하여 밑줄 친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문화의 의미를 얘기할 때는 크게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누어서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하지요. 좁은 의미의 문화는 자, 문화를 여기서 이렇게 한번 구분 한번 해볼까요? 이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잘 안 써지네요, 쌤이. 자, 다시 한번요. 자, 좁은 의미라고 할 때 이 문화는 어떤 것을 좁은 의미라고 그러죠? 그러죠. 조금 더 특별히 고상한 것, 이런 것을 좁은 의미라고 하죠. 고상하다 또는 세련되어 있다. 세련되어 있다. 이런 것을 말하죠. 또는 뭐 교양 있는 것. 교양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좁은 의미의 문화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우 뛰어나다. 뛰어남. 이런 것도 우리가 말할 때 좁은 의미죠. 반면에 넓은 의미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특정한 집단의 생활 양식입니다. 생활 양식. 어느 집단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생활 양식을 넓은 의미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우리는 넓은 의미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의미를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의 문화는 지적 산물이나
지적 행위 또는 예술 활동을 가리킨다. 따라서 문화는 교양 있는, 여기 나와 있네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세련된, 그랬어요. 그럼 기억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것은 좁은 의미의 문화가 됩니다. 지금 여기는 좁은 의미. 이때의 문화는 좁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니은은 한 시대의 혹은 집단의 생활 양식, 특정 집단의 생활 양식이니까 이것은 뭐 여기 나오죠. 지식, 신념, 예술, 도덕, 법, 간섭, 구성원들이 가지는 모든 것, 구성원들이 가지는 모든 것 했으니까 이것은 니은은 넓은 의미의, 저기 써졌네요. 넓은 의미의 문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넓은 의미의 문화, 이렇게. 그래서 니은은 넓은 의미의 문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지를 한번 볼까요? 1번 청소년 문화의 문화는, 자, 여기서 청소년 문화 있으니까 청소년 전체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러니까 이 문화는 넓은 의미의 문화가 되겠죠. 기억은 좁은 의미니까 동일한 것이다. 아니죠. 틀렸죠. 다르겠죠? 2번 좁은 의미의 문화에는 인간이 후천적으로 학습한 것, 그러죠. 후천적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배워서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습득해서 아는 것이니까 이런 의미는 역시 다 포함이 되겠죠. 좁은 의미도 다 그렇게 되겠어요.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3번 니은에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그랬어요. 아무리 인간의 생활 양식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은 아니겠죠. 본능적인 것이랄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곱슬머리랄지, 또 뭐 유전적인 것, 또는 개인적인 특성, 손톱을 물어 뜯는다거나, 또는 다리를 떤다거나 이런 행위는 우리가 문화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4번 니은에는, 자, 니은에는 그랬네요. 니은 넓은 의미의 문화는 미개 상태와 대비된다. 미개 상태와, 그래서 미개보다 대비되는 말은 뭐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뛰어난다. 그런 또는 세련돼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좁은 의미가 되겠죠. 니은이 아니고 좁은 의미의 문화와 대비되겠죠. 자,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이해하는,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생활 양식, 다양한 모습, 행동 양식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넓은 의미의 문화죠. 그러니까 기억이 니은보다가 아니고 니은이 기억보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문화 이해 태도에 대한 설명이죠. ABC는 문화 4대주의,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중 하나이다. 자, 주어진 자료를 보겠습니다. 먼저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평가로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A는 아니요, B와 C는 예 그랬죠. 그러면 먼저 이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문화의 우수성을 내세워서 다른 문화를 낮게 평가하는 것이죠. 평가를 하고 있죠. 자문화 중심주의는. 그러니까 B나 C에 해당되겠습니다. 문화 4대주의는 강대국 문화의 우수성을 내세워 가지고 자기 문화를 낮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B와 C가 되겠죠. 그러면 A는 아니요 그랬으니까 이것은 A는 문화 상대주의가 되겠죠. A는 문화 상대주의. 즉 문화 상대주의라는 것은 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각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의 맥락에서 문화의 고유한 의미를 존중하는 것. 모든 문화를 다 받아들이자, 있는 그대로 존중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문화 상대주의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조건에서 보면은
자기 문화의 주체성 상실했다 그랬어요.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단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특성, 고유성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있다, 상실한다 했으니까 상실할 우려가 있으면 이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면 우리 문화가 사라져 버리겠죠. 우리의 전통 문화나 고유 문화가. 그래서 여기서 C가 그랬으니까 C는 바로 문화 사대주의가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B는 이제 이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A는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적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 그랬죠. 이거 맞는 얘기죠. 그 문화 상대주의는 다른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그 문화의 다양성을 굉장히 보존하는데 기여합니다. 자, 이것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2번 B는 자문화 중심주의죠. 다른 문화의 수용에 적극적이다 그랬어요. 적극적일 수가 없지요. 왜? 우리 문화가 모든 것을 우리 문화가 좋다고 하고 우리 문화를 중심으로 보는 것인데 다른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문화에 대해서 B는 소극적이 되겠습니다. 다른 문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경우는 오히려 문화 사대주의 쪽이 더 되겠습니다. 세 번째, C는 문화 사대주의는 모든 문화가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 모든 문화가 그 나름대로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 독특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이것은 문화 상대주의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문화 상대주의이기 때문에 A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죠. 4번 사회 구성원들의 구성원들의 결속력 강하다 그러면 자기 문화를 강조하고 자기 문화 중심으로 가면 서로가 결속력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이것은 자문화 중심주의 B에 대한 얘기인데 A는 B와 달리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반대로 B는 A와 달리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5번 가해는 타 문화를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사회 구성원의 시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가? 그러니까 다른 문화를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의 시각, 그 문화의 입장으로 보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문화적 상대주의적 입장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5번이 가해가 문화 상대적 주의에 대한 설명이 되면 A는 B는 A는 애가 들어가고 B하고 C에는 아니오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문화 변동의 양상에 대한 것을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화 변동의 양상은 자발적 유무, 강제적이냐 자발적으로 문화 접변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고 그 문화 접변의 결과 문화 동화, 문화 병존, 문화 융합 이런 현상을 말하죠. 참고로 선생님 미리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문화 동화는 이렇게 A라는 문화와 B 문화가 즉 B 문화가 새롭게 들어와 가지고 A 문화가 사라져 버리고 하나가 사라져 버린 것을 문화 동화라고 그러죠. 문화 융합은 기존의 문화에다가 새로운 문화가 들어왔는데 이 두 문화가 만나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C라는 형태의 문화가 나타났는데 그 C 속에는 A 문화의 요소도 있고 새로 들어온 B 문화의 요소도 남아 있는 현상을 말하죠. 세 번째, 문화 병조는 기존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가 들어온 문화가 동시에 같이 이렇게 공존하는, 그래서 문화 공존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말하죠. 자, 그러면 선지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에서는 문화 동화가 나타났다 그랬죠. 갑국에서는 을국을 지배하면서 을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을국 자기들의 문화를 가지고 왔는데 그런 문화가 갑국 청소년들 사이에 크게 유행했죠. 그런데 이것은 강제적으로 들어와서 이것을 갑국의 문화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을국의 문화를 즐기는 것뿐이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국의 문화가 사라졌다고 하는 동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여기서는 문화 동화 현상은 알 수가 없다. 자, 을국에서는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자, 을국에서는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갑국의 간제랄지, 갑국의 언어랄지 이런 것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특히 갑국의 말씨, 의복, 음식 등이 유행했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새롭게 들어가서 을국과 새로운 문화가 만나가서 융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문화 융합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제시된 사례에서는 알 수가 없지요. 여기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갑국과 을국 사이의 문화적 이질성은 확대되었다. 그런데 갑국에서 문화는 을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을국 사람들의 문화가 유행했고 또 을국에서는 갑국의 관제나 언어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많은 상류층에서 말씨나 의복, 음식 등이 유행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질성은 더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확대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 강제적 문화 접변인데 갑국에서는 을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문화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보고 청소년 사이에 유행했으니까 이것은 강제적으로 문화 접변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을국에서는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겠죠. 식민지 지배를 받아가지고 관제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강요당했기 때문에 이 을국에서는 강제적인 문화 접변이 일어났겠죠. 반면에 갑국은 강제적 문화 접변이다기보다는 아마 자발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래서 4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갑국에서는 직접 전파, 을국에서는 간접 전파 그랬는데 갑국에서도 을국 사람들이 그들이 직접 가지고 와서 유행했고 을국에서도 갑국 사람들이 강제로 가지고 가서 그 문화를 전파시켰기 때문에 갑국이나 을국 모두 일종의 직접 전파 현상이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간접 전파에 의한 문화 현상, 문화 변동은 나타났다고 이 제시된 문장으로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갑과 을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 을의 이론은 순환론과 진화론 중 하나이다. 그랬죠. 이 진화론과 순환론으로 구분해서 보는 기준은 변동 방향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이론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진화론은 항상 그 진보와 발전이라고 하는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발전한다고 보는 입장이고 순환론은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과정을 반복한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진화의 과정을 거치고 또 그 다음에 나중에 필연적으로 퇴보도 하기도 한다고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사회마다 발전의 속도는 다르지만 그 발전 경로는 동일하다. 모든 사회는 생물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사회에서 복잡한 사회로 발전한다. 단순한 사회에서 복잡한 사회로 발전한다 라고 했으니까 갑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건 진화론적인 입장이 되겠죠. 자, 반면에 을의 입장은 과거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생성과 성장과 쇠퇴, 소멸을 반복한다. 자, 이렇게 보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순화론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선지를 보면은 갑의 이론에 따르면, 즉 진화론에 따르면 사회 변동의 과정은 인간의 생애 주기와 유사한 입장을 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인간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출생해 가지고 뭐 성장하고 또 노쇠해 가지고 사망하고 이런 과정을 띠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보는 것은 이것은 순환론적인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잘 못됐죠. 왜냐하면 갑은 진화론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2번 단기적인 사회 변동 과정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단기적인 변동 과정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순환론이죠. 왜냐하면 순환론은 아주 큰 전체적인 장기적인 변동 과정을 설명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갑의 이론 그랬으니까 역시 이것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을의 이론에 따르면 사회는 진보의 과정을 거치면서 반드시 퇴보의 과정도 거치게 되어 있다. 을의 입장은 순환론이죠. 그런데 진보도 하면서 반드시 퇴보의 과정도 거친다 했으니까 이것은 순환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을의 이론은 제국주의 서구 제국주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즉 서구의 제국주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것은 바로 진화론적인 입장이죠. 진화론적 입장에서 보면 서구 사회는 발전을 했고 당연히 나머지 서구 사회가 서구 사회의 영향을 받는 후진국 식민주의 국가는 당연히 발전한 서구 사회가 가서 후진국 사회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진화론적인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갑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5번 사회 변동에 작용하는 인간 행위의 역동성과 자율성을 가소평가한다. 인간의 이 행위의 역동성과 자율성을 가소평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순환론적인 입장이죠. 순환론적인. 그러니까 인간의 역동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진화론적인 입장이고 과소평가한다 했으니까 이것은 순환론적인 입장이니까 이것은 을에 대한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갑의 이론은 그랬으니까 이것도 역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수능 실전 모의고사 자 1회 6번부터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잘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으니까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대단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박수. 자, 고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옷깃을 세우는 남자 꼬리샘 양해곤이었습니다. 안녕.